안녕하세요. 팬더매스 수학학원 이진하 강사입니다. 다산 한강중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출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출문항 분석입니다. 객관식 17문항, 논술형 3문항으로 총 20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문항 수가 적었던 만큼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두 번 정도는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험 범위는 총 3단원이었는데요. 3단원 모두 골고루 출제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1차 부등식 활용 문제가 한 문제밖에 출제가 안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도형에 대한 활용 문제였는데 난이도도 쉬운 편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활용 문제임에도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난이도 하 문항이 9문항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 중하, 중상 난이도 문제만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상 난이도 문제도 문제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약간 학생들의 실수를 유발하는 그런 함정 문제였던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럼 주요 문항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3번 문항입니다. A가 음수일 때 부등식을 만족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하는 것이었는데요. 먼저 주어진 부등식을 분배 법칙을 통해 괄호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x에 관한 1차 부등식이기 때문에 x가 들어간 항은 좌변으로, 그렇지 않은 항은 우변으로 이항을 해줍니다. 그러면 ax가 5a 이하라는 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양변을 a로 나누어야 하는데 이때 a가 음수라는 조건이 있었죠. 따라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서 x는 5 이상, 즉 이를 만족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는 5가 되겠습니다. 이 유형은 3년 연속으로 한강중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A가 음수라는 조건이 동일하고 부등식을 풀어야 하는데 올해는 작년, 재작년보다 주어진 부등식 자체가 조금 더 복잡한 형태로 출제가 되었네요. 그리고 단순히 해를 물어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만족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가 무엇인지 물어봤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15번 문항입니다. 유리수와 순환소수 파트에서 출제가 된 정호판별 문제인데요. 다른 선지들은 학생들이 잘 골랐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런데 니은 선지가 조금 헷갈리지 않았을까 예상이 됩니다. 유한소수 2분의 3, 순환소수 3분의 1, 이 둘을 곱하면 2분의 1, 즉 유한소수가 되죠. 따라서 항상 순환소수가 되었다고 하는 니은 선지는 거짓입니다. 이처럼 발레 하나만 들어도 니은 선지가 거짓임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데 발레를 찾지 못한 학생들은 아마도 니은과 리을을 골라서 2번을 오답으로 하지 않았을까 예상이 됩니다. 이 문항은 24년도 서울 삼육중학교에서 출제된 기출문항에서 똑같이 보실 수 있는데요. 내신 대비를 하면서 주변 학교 기출 분석을 아이들에게 해주었는데 이때 이걸 잘 기억하고 발레를 잘 들어서 정답을 고른 모든 학생들 너무나 대견합니다. 그 다음으로 16번 문항입니다. 시계 계산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문항이라서 학생들이 V1과 V2는 잘 구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구하고 나서가 문제였죠? 이것을 비례식에 넣게 되면 식이 너무 복잡해지면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데까지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먼저 이 비례식을 먼저 등식으로 바꾸어주는 작업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등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양변에 똑같은 것들을 약분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변에 3분의 1파이가 공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소거를 먼저 해주고 제곱을 풀어준 다음에 보시면 좌변, 우변 모두 49가 들어가기 때문에 약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양변에 A 하나, B 하나가 공통으로 들어가죠. 따라서 양변을 A, B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보이게 될 거고 좌변에 있는 4분의 1 곱하기 2 그리고 우변에 있는 2분의 1 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마저 지워주시게 되면 OB는 4A다 라고 깔끔하게 나오게 되네요.
여기서 양변을 5의 2로 나누어 주게 되면 a분의 b는 5분의 4라고 굉장히 깔끔한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17번 문항입니다. 1차 부등식 문제고요. 부등식에 이제 자연수의 조건이 추가된 문제인데, 이 문제는 먼저 부등식을 풀어주신 다음에 수직선에 부등식의 해를 표시하시고, 들어가는 가장 큰 정수가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색칠된 부분에 3은 들어가되 4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a가 3과 4 사이에 끼게 되는데, 이때 a가 만약에 3이라면 부등식의 해가 x가 3 미만이 되면서 가장 큰 정수는 2가 되겠죠. 그럼 문제에 주어진 상황과 어긋나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고, a가 4가 된다면 x가 4 미만이 되는데, 그러면 가장 큰 정수가 3이 맞기 때문에 여기에는 등호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옳은 답은 3초가 4 이하입니다. 이 문제는 부등식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였고, 실제로 한강중학교에서도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연수 또는 정수의 조건을 주었을 때 부등식을 풀고 a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였네요. 마지막으로 논술형 2번입니다. 이 문제야말로 많은 학생들이 배신감을 느끼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먼저 2-1번은 어렵지 않습니다. 28분의 a가 유한소수가 되기 위해선 a가 7의 배수여야 하고, 45분의 a가 유한소수가 되기 위해선 a가 9의 배수여야 합니다. 그러면 a는 7과 9의 배수, 즉 63의 배수가 되면 되겠네요. 여기까지는 어려움이 없었죠. 문제는 2-2번이었습니다. a가 될 수 있는 수, 즉 63의 배수 중에서 1000에 가장 가까운 수는 당연히 1008을 떠올렸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1008은 오답입니다. 왜냐하면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이죠. 1008은 28의 배수입니다. 따라서 a가 1008이 된다면 28분의 a는 28분의 1008이 되면서 정수가 됩니다. 따라서 문제 상황과 어긋나기 때문에 오답입니다. 그런데 1008이 28의 배수라는 것이 한눈에 직관적으로 잘 보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럴 땐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63 곱하기 16으로 1008을 만들었죠. 이때 63은 7 곱하기 9, 16은 4 곱하기 4, 그러면 7과 4가 들어가니까 28의 배수죠. 그 다음으로 1000에 가까운 수는 63 곱하기 15인데요. 63은 또 7 곱하기 9, 15는 5 곱하기 3. 그럼 5와 9가 들어가니까 45의 배수겠죠. 마찬가지로 945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가까운 수가 1071이었는데요. 1071은 63 곱하기 17로 만들고 이는 28과 45의 배수가 아니므로 답은 1071입니다. 네, 지금까지 정리한 중간고사 총평과 다음번에 볼 수 있는 이제 기말고사 내신 대비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 난이도 문항이 많이 출제되는 만큼 여러분은 기본에 탄탄히, 기본에 충실히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약간 변주가 들어가도 당황하지 않고 풀 수 있으려면 기본기가 가장 중요한데요. 기본 문항을 굉장히 꼼꼼하게 이해하면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최다 빈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셨으면 합니다. 한강중학교에서는 새로운 유형이 나오기보다는 자주 출제되는 문항이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 기간에 최대한 많은 문항들을 접해보시고 많은 유형들을 풀어보신 다음에 본인이 취약한 유형이 어떤 문항인지 파악하시고 그 유형을 더 고반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강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는 문항이 정해져 있는 만큼 여러분이 한강중 기출 문제를 가지고 실전처럼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시간도 재시고 논술형도 써보고 그 다음에 검토도 연습을 해보면서 실수 없이 100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강중학교 2학년 여러분, 시험 보느라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산한강중 수학은 역시 팬더메스.